했습니다. 지금 0.7% 오른 13,65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선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제가 이제 전주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지금 중앙은행 측에서 즉 달러 푸는 속도를 좀 제한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다소 좀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최근 우리가 BEI 즉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값을 보았을 때 현재 2.52에서 2.42까지 내려오는 즉 인플레 우려가 좀 다소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제 미국 나스닥이 다시 원웨이 상승 추세가 나왔죠. 뭔가 이제 얼마 전에 즉 FOMC 의사록에 대해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자체는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테이퍼링은 즉 달러를 이제 지금 현재 풀고 있잖아요. 현재 시장에서 풀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줄이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계속 상승을 해주면서 최근 13,000 거의 7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기대 물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 물가. 이 향후에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수치값으로 나온 게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가 기대 물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습니다. 뭐 5년도 있고 7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제가 10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2.52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제가 아래 차트가 우리가 이제 연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대 물가 수치 값인데 이 기대 물가 수치 값이 10년입니다. 10년. 앞으로 향후에 10년 후에는 이 물가 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수치, 즉 기대 수치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2.52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2.52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치값이에요. 지금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을 때 이때 미증시의 조정이 한번 크게 왔었죠. 크게 왔었고 12,950포인트까지 즉 나스닥 100 선물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스닥이 한 12,950포인트까지는 빠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오면은 이 물가 상승이 오니까 결국에는 중앙은행 측에서 달러 푸는 속도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감이 다소 내포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금 안정되는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앵커님 한번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주시죠.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이 화폐 값이 너무 네. 상승 그렇죠. 물가의 가치에 비해서 어, 너무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여러분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자체가 일단은 네. 인플레이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은 비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머니터리라고 하는 즉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화폐를 풀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보았을 때 결국에는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는 그런 원인도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중앙은행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비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비용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자면 비용 즉 공급적인 어떤 차질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물건값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현상 자체를 비용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근 우리가 상품에 대한 원자재 시장에서 이제 비유를 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유도 있겠고 농수산물 뭐 옥수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날씨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뭐 오일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동률이 중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슈에 있었던 한파로 인해서 이런 가동률이 좀 적게 되면 이 공급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있어요. 결국에는 공급량이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런 차질이 생기는 것 때문에 오히려 비용 인상에 들어가는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상품 물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플레이션에서도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연준의 태도를 좀 추측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인데 연준이 자꾸 일시적이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은 어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수요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요라는 것 자체는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앵커님한테 좀 여쭤보면 앵커님이 진짜 가지고 싶은 신발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있죠. 가지고 싶은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을 엄청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앵커님도 계시겠지만 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다른 사람들도 그 신발을 사려고 했을 때 그 신발의 값은 올라가겠죠. 네, 마구마구 올라갈 것 같아요. 결국 파는 사람의 입장에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수요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야 오히려 연준이 얘기하는, 즉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이 물가 안정의 목표로 들어선 것이지 지금 같은 비용에 대한 인상, 즉 어떤 공급적인 차질이 생겨서 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도 아니고 그리고 화폐를 풀어서 우리가 달러를 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그 현상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대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비유를 하자면 향후에는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기대 물가가 최근 2.52%까지 올라왔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최근 뭐 원자재 시장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추세고 목재나 뭐 철광석 이런 물가들도 거의 많이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기대 물가에 대한 우려 자체가 좀 한 발짝 일단락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오히려 미증시가 좀 상승을 했다라는 근거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기대 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지만 다소 진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테이퍼링 시기가 얘기 나왔지만 즉 달러 푸는 속도를 제한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최근 FOMC 의사록에서도 나왔지만 이 부분이 사실 물가를 오히려 안정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최근 증시에 이런 가파른 추세 상승이 좀 나왔다라는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이제 페이지에서 좀 중요하게 설명드릴 건데 지금 관점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기대 물가 그다음에 명목금리 그다음에 실질금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정기예금이 있다라고 합시다. 제가 일단 앵커님한테 계속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네, 전 좋아요. 1년에 만기인, 즉 1년 만기인 이자가 4%인 정기 예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앵커님은 이 예금을 드실 겁니까? 1년에 4%. 들 것 같은데요? 들 것 같죠? 네. 저 같아도 들 것 같고 아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줄을 서서 아마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년에 4%라는 거는 상당히 크잖아요. 우리가 예금 금리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기예금이 1년에 4%인데 만약에 이 1년 후에 물가 상승률이 5%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정기예금을 드시겠습니까, 앵커님? 물가 상승률이 5%고 이자가 4%래요. 그럼 좀 고민을 고민을 해볼 것 하겠죠. 같아요. 네. 오히려 여러분들 꺼림직할 겁니다. 그 들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좀 보았을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중앙은행 측은 정기예금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정기 예금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물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예금을 드는, 즉 달러를 풀지를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기 예금에 비유해서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쉬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대 물가와 이 명목금리, 즉 중앙은행이 정기 예금을 들 만한 이러한 부채 부담이 좀 정부한테는 적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물가와 명목금리, 즉 실질금리라는 자체는 우리가 실질금리 구하는 방법이 또 따로가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금 관점에서 물가가 오히려 오르게 된다라면 테이퍼링 언급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최근 테이퍼링 이슈 자체 나온 게 물가를 좀 안정시키는 요소가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 계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갔을 경우 아니면 실질금리가 올라갔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 구간이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큰 조정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기대 물가와 명목금리, 실질금리.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진을 보았을 때 치솟는 미국 장기금리잖아요. 이게 2020년 3월 이후에 우리가 한참 미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최근 1.7%까지 올라왔었죠. 미국채 금리가 1.3에서 1.4, 1.5, 1.6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기대 물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목금리, 그다음 실질금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이 두 가지 요소나 어느 명목금리가 실질금리가 될 수도 있고 명목금리 중에서도 기대물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라면 다른 한 가지 요소는 일정한 가격선에 머무른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명목금리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그런 시기였었던 때였고 기대물가가 오히려 일정한 가격선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2.32%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수치값이. 그래서 2.32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겠다. 실질금리는 또다시 올라오는 국면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미증시 조정이 한번 크게 왔었습니다. 우리가 3, 4월 이 시기 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금리가 자꾸 올라오는 국면에서 봤을 때 미증시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 측에서 자산 매입을 해주고 있고 그 자산 매입을 결국 국채를 사들이는 거거든요. 채권, 즉 국채라는 거는 정부가 발행을 하게 되고 이 정부가 발행을 하게 되면 연준, 즉 중앙은행 측에서 돈을 받고 그 돈 받은 것을 시중에다가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정부가 만약에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어서 놓고 봤을 때는 실질금리가 오히려 마이너스 구간에서 좀 더 올라오는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정부에 대한 부채 부담이 상당히 커져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측은요, 오히려 정부를 백업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 대한 부채 부담이 커지게 되면 연준은 이 물가 안정, 즉 물가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물가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국채 금리와 기대 물가가 움직이는 국면에서 봤을 때 다른 한 가지 요소가 일정한 가격선에 머무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기대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기대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 명목금리 움직이고 있습니까? 명목금리. 최근 명목금리가 안정화 구간에 들어선 후부터 별다른 움직임을 그렇게 크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목금리가 가만히 있고 최근 제가 하락에 대한 원인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하락에 대한 원인 자체가 명목금리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실질금리가 올라왔었다.
실질금리가 올라왔었고 기대 물가가 최근 2.52%까지 이 수치값이 나왔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지금 실질금리가 올라올 때마다 미증시가 무너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실질금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대 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실질금리가 다시금 조정이 받거나 아니면 국채금리가 조정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사실상 뭐 움직여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마이너스대를 유지를 하면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0.82%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계속적으로 풀어야 되는 이 여건이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채 부담이 비율이 좀 적어지겠죠. 근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명목금리가 현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대 물가와 명목금리가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여줘야 실질금리가 오히려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한 환경,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실질금리가 지금은 최근 아까 제가 기대물가와 명목금리를 체크를 했었는데 이 명목금리가 1.59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국채금리를 체크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명목금리와 기대물가가 조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실질금리는 안정권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증시의 상승, 우호적인 그 상승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 떨어질 가능성이 높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라고 이제 얘기를 드려보았을 때는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목요일이나 뭐 금요일에 이제 중요 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PCE 물가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PCE 물가라는 건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 개인 소비 지출이 만약에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테이퍼링 언급 시기가 빨리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한번 그 조정에 좀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놓고 봤을 때는 테이퍼링을 바로 단행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어렵다는 생각. 이 테이퍼링 자체가 물론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인플레 우려를 좀 진정시켜줬었고 이 최근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즉 결국에는 시장이 좀 두려워하는 거는 테이퍼링보다 사실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 시기가 오히려 빠르게 온 만큼 이 미증시가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인데 지금은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단행될 거라는 거는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우려가 잦아들면서 증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오히려 좋은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명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대 물가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투자할 수 있을 때, 즉 여러분들이 뭐 선물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별로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체크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기대 물가, 최근 물가와 관련돼서 이 기대, 향후의 물가 예측치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값이 얼마나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이제 미국채 금리가 안정화 구간에 들어섰죠. 명목금리가 안정화 구간에 들어섰는데 자, 혹시 명목금리, 즉 미국채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년 금리, 자 기대 물가도 10년, 그 다음에 명목금리도 10년, 자 그 다음에 실질 금리는 어떻게 보면 계산해서 나누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 기대 물가와 명목금리만 아셔도 실질 금리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기대 물가, 명목금리 꼭 체크를 하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대물가, 명목금리, 실질금리 이 세 가지 요소 중 두 가지가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면 어느 한 요소는 무조건
일정한 가격선에 머물러 있다라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기대물가 움직이고 명목금리 움직이면 실질금리 가만히 있는다. 일정한 가격선에 머무른다. 만약에 실질금리 움직이고 기대물가 움직이면 명목금리가 가만히 있는다. 말씀드렸죠. 세 가지 요소 중 두 가지가 연동이 돼서 움직이면 어느 한 요소는 일정한 가격선에 머무른다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뭐가 지금 관점에서 일정한 가격선에 머무르면 좋냐면 바로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바로 실질금리. 즉 명목금리와 기대물가는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움직여도 결국 실질금리로 구해지는 값이 일정한 가격선에 머무르게 된다라면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돈을 푸는 즉 달러를 풀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돈을 풀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물가든 명목금리 이 두 가지가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게 좋은 현상이지 기대물가나 실질금리 아니면 명목금리나 실질금리 이 두 가지가 연동이 돼서 움직이면 오히려 미증시에 대한 조정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기대물가, 명목금리, 실질금리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하는 값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실질금리랑 팁스금리. 제가 전주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실질금리 구하는 방법은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인데 이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하게 된다면 실질금리가 나와요. 결국엔 이 실질금리라는 것 자체가 물가 연동국채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 연동국채 채권에 대한 금리를 실질금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목금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9였습니다. 1.59. 여러분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거지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 두시고 계신다면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막을 수 있는 리스크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정말 긍정적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명목금리가 지금 1.59입니다. 1.59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라는 건 뭐예요? 물가상승률은 실제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기대치예요. 기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 물가라고 하는 거는 10년 우리가 10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10년 BEI라고 이제 기대물가 앞전에 제가 첫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그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값이 최근 많이 좀 내려와서 즉 2.52에서 2.4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59에서 2.42를 마이너스 하게 되면 한 0.8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0.83입니다. 마이너스 0.83. 그러면 이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 0.83이라는 뜻의 해석이 되고 결국에는 지금은 아직은 마이너스 구간 즉 중앙은행이 확실히 좀 리스크를 느낄 만한 이 실질 금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증시가 상승이 될 수 있는 뭔가 우호적인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뭐 채권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 채권에 대한 원리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채 금리가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가격이 왜 내려가지?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가격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채권에 대한 그런 기본적 개념 원리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년 국채,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명목금리가 1.59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1.59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가격이 내려가요. 자, 이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기 시에 받는 즉 만기에 10,000원을 받는 채권을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합시다. 국채 기준이에요. 국채 기준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채 기준에서 10,000원, 즉 만기 시에 10,000원을 받는 국채가 있는데
결국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이 이자율이 3%라고 가정을 합시다. 3%. 우리가 3%라고 가정을 하면은 가격은 얼마가 되겠어요? 가격은. 채권에 대한 가격, 즉 국채에 대한 가격 자체는 9,700원이 되겠죠. 9,700원. 그럼 이 9,700원에 3%를 이자 받으면 앞으로 10,000원에 대한 만기 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반대로 금리가 오히려 올라간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5%, 3%에서 5%. 그럼 5%에서 이자를 받게 된다면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은 10,000원인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 10,000원인 건 똑같은데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가격은 얼마예요? 국채 가격. 국채 9,500원이 되겠죠. 9,500원.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국채 가격 내려간다.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금리와 이 가격은 반비례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채권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면 왜 가격이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이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에 의해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관점에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서야만이 부채 비율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고 미증시에 즉 상승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 인플레 우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우려가 좀 잦아들었다라는 거는 실질금리가 지금은 마이너스 구간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조차도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했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실질금리, 기대물가, 그다음에 미국채, 명목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신다면 앞으로 미증시, 즉 미래에도 미증시가 조정이 올 수 있고 또 한 번 조정이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뭐 주식에 대한 뭐 그런 것도 현금으로 뭐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잡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